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특히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코로나19와 맞선 보건의료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5월부터 정부와 13차례에 걸쳐 논의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파업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데 양측에서 모두 뜻을 모았지요. 보건의료노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또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됐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의 윤영규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보건의료노조 하면은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주로 계시는 건가요? 예, 보건의료 관련한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예. 병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적십자 혈액원이나 보훈병원, 산재병원, 원자력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이 다 저희 소속이고요. 예, 예. 병원의 경우는 의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의사분들은 가입이 안 돼 있군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네네. 부산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동안 정부와 13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제 협의를 하셨는데 쭉 안 되고 있다가 어제 오전 7시로 예정되어 있던 총파업 약 5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됐는데 어떻게 타결된 겁니까? 예. 그 오후 3시에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네네. 교섭 직전에 총리님하고 복지부 장관님이 교섭장에 오셔서 저희 나순자 위원장님을 만났고 여기서 합의되는 모든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네네. 합의되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 교섭을 시작해서 수차례 이제 정회를 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는데요. 예예. 저녁 9시경에 핵심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네예. 저희들은 이제 긴급으로 이제 임시대의원 회의를 밤 10시부터 한 3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시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으로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던 게 5개인데 5대 핵심 쟁점. 저 핵심 쟁점 뭡니까? 예,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공공의료 강화와 특히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 기준을 마련해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구고요. 예.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 인력 기준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의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정하자. 이게 저희들이 요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교대 근무와 관련한 원칙이 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를 마련하자라는 것과 함께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해서 불법 의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의료 근절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비정규직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5개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이 있지만 모호한 기준이 많고요. 예, 보통 몇 분 정도를 이렇게 케어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게 이제 기준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기준이 있긴 하지만 병원 전체 병상배 이제 간호사 수 이렇게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한 간호사가 몇 명의 환자를 봐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은 10명 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20명까지도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상 숫자라면 그러니까 최대한의 숫자잖아요. 그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간호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놨다면 그것만 지켜줘도 간호사분들이 글쎄요 과부하가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오프를 많이 준다든지 또는 그거 외에도 행정 간호사가 많게 된다든지 또는 뭐 간호와 관련한 간부들이 많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게 간호사 한 명당
자기가 근무할 때 환자를 몇 명 봐야 된다. 이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병원마다 다 상의하고 그다음에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간호사가 출근해서 자기가 근무 시간 동안 몇 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간호한다. 이렇게 몇 명 이 숫자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 쟁점이었죠. 이제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는 그 핵심 쟁점들이 잘 이제 타결이 된 겁니까? 한 명당 이렇게는 정리가 안 됐고요. 한 근무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병동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한 병동에 간호사가 그 그럼 3명이 근무하면 그러면 환자를 몇 명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 정해진 거죠. 한 병동에 한 근무조가 몇 명을 봐야 된다. 이렇게. 그나마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얼핏 들어봐도 근무조를 그러면은 어떤 병원은 3명하고 어떤 병원은 5명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게 한 단계 나아진 거란 말씀이십니까? 이게 환자 수가 이제 병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 수가 예를 들면 50명이 있는 병동이 있고 30명이 있는 병동이 있고 뭐 등등이 다 다릅니다. 병원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근무조가 3명이면 최소한 거기에 맞는 환자 수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환자가 50명이면 50명에 맞는 환자 수는 몇 명이다. 이런 기준을 정하기로 한 거죠. 50명에 맞는 근무조는 몇 명이어야 되고 그 근무조는 몇 명 이렇게 그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든 협상에서 그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 공공의료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동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이나 뭐 성산의료원 실제로 그 동부산 쪽 이게 그 언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그동안 공공의료 기본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게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국의 70곳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전에 부산 서부, 부산 동부 그리고 부산의료원 이렇게 3군데를 이미 지정을 했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이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정해진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정된 것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 한다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산 동부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이 됐고 그동안 지자체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곳에 대한 공공병원화 이게 이제 동부산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이게 결정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침례병원이라는 단어가 지칭이 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또 노조 요구 사항 중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좀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합의 사항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2024년까지거든요. 이게 기간이 사실은 너무 늦은 거죠. 그다음에 지역 공공병원 설립도 지자체와 논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진전이나 어떻게 될 건지의 상황도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종별로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의료 등 관련해서도 건절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돼가 있는데 이 업무 범위를 정하는 건 기본 대책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이미 의료법에 업무가 다 나와 있는데 네네. 이 근본 대책은 이제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을 사실은 정부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예.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의사 직종과 논의를 하거나 뭐 등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의사 인력을 늘리는 개선책이 사실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요. 의협하고 또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의사 수를 늘리고 대학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고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난제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이번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합의는 저희 보건의료노조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우리 국민들과의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의 소명을 다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의 윤영규 본부장이었습니다.